방금 보신 대로 원화 약세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들은 결국에는 매도 쪽으로 양시장에서 강하게 하방 포지션을 잡습니다. 지수도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좀 여의치가 않은데요. 투자 전략에 대한 힌트 얻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만나보실까요?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장보다는 분위기가 조금 더 안 좋아집니다. 무거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어제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오늘 좀 차익 실현 매물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고 강하게 나옵니다. 정말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 좀 빠졌습니다. 오늘 밤에 발표되는 고용지표 때문에 좀 약간 뭐랄까요? 좀 관망세 짙어지면서 매물이 좀 나온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 초반이지만 전반적으로 종목들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밖에서 들어온 외신으로는 러시아의 원전,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원전이 러시아의 공격으로 파괴됐다라는 뉴스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방위적으로 다 약세인데요. 그나마 조금 강세인 종목들이 일부 이제 반도체 기판 쪽들 하고요. 그다음에 원전 관련주들 일부 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좀 방어주들 좀 흐름이 좀 장 초반이지만 괜찮습니다. 음식료 섹터주들 조금 그나마 버티는 모습이고요. 컨텐츠 드라마 제작사들도 좀 상대적으로 강세인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던 대형주들 현대차를 비롯해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의 좀 약세 흐름 보실 수가 있겠고, 화학주들도 좀 약세해서 전반적으로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빠르게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좀 어저께 많이 올라서 어제가 팔 땐가 이런 생각도 단기적으로 좀 해봤었는데요. 시장의 좀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방에 대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오늘장이기 때문에 대응에 대한 난이도 많이 높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포인트들을 체크하면서 조금 더 전략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체크 포인트 1. 네,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점검할 사항이 오늘 아침에 속보로 전해졌어요. 네, 러시아 수출 통제 FDPR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면제 국가에 다시 포함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난 며칠 전에는 우리나라만 쏙 뺐거든요. 호주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 포함을 해주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빠지게 되면서 주요 수출품 반도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컸었는데 한시름 덜었다고 봐야겠어요, 부장님. 기사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우려했던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었죠. 그래서 소비재들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나 반도체나 세탁기 같은 이런 소비재들에 대해서 이제 예외로 좀 인정해주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한시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기사 내용이 어제 나온 걸로 제가 봤을 때는 한 26일까지 선적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예외 인정이라는 기사가 떠서 내용을 좀 자세히 다시 또 면밀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좀 긍정적일 수는 있겠는데 기사만 놓고 보면 긍정적인데 개인적으로는 생각해봤을 때 그럼 수출하면은 대금은 뭘로 받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러시아 쪽에서 도대체 뭘로 줄까요? 달러로 줄까요? 아니면 러시아 루블화 지금 가치도 없어 보이는 걸로 줄까요? 이런 고민 살짝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예외 조치가 시행됐다라는 부분들은 심리적으로 좀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수출하고 팔리고 대금받고 이런 부분들 간에서의 그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앞으로 좀 해결될지 개인적으로 조금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자동차 섹터나 IT, 가전 섹터 쪽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호재가 되기보다는 악재는 면했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 자동차가 또 공장 못 돌리잖아요. 현대차가 5일까지 러시아 공장 못 돌린다고 했고 또 매출이나 어떤 포션도 좀 생산 비중도 많은 것 같은데 러시아 쪽으로 수출 라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일단은 좀 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은 그게 가장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런 우려감들이 다 반영이 돼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의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양측 간의 합의 시도가 다시 이어지는 부분들, 국제 제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장기화된다라면은 좀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단기적으로 예전에 크림반도 사태처럼 한 달 정도 안에 잘 마무리가 된다라면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러시아 쪽에 노출 포지션이 있는 기업들은 조금 계속적으로 좀 부담은 사실 있겠죠. 사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 러시아 쪽에 전체 매출 포지션 한 3% 정도밖에 안 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시장에서 좀 우려했거든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자동차 같이 반도체 때문에도 많이 빠졌는데 러시아 문제까지 한 번 더 맞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이 좀 깊게 일어난다라면은 오히려 좀 분할 접근,
뭐 이유 그런 부분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LG전자라든지 뭐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IT 대형 섹터주들도 뭐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분할적으로는 계속 좀 중장기적으로는 좀 관심 있게 계속 보시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인플레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진 상황인데 이쪽과 조금 별도로 봐야 되는 쪽이 강하죠. 네, 엔터, 콘텐츠, 음식료 쪽 방어주 강세 눈에 띈다고 봐주셨는데 이유 좀 들어볼까요? 네, 뭐 지금 시장이 또 이제 조정받는 부분들도 있고 또 미국 시장 오늘 밤에 또 고용지표 발표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5bp 올리지만 그 뒤에서 더 많이 올릴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조삼모사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원자재 가격도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 급등을 제품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최근에 강해왔었는데요. 어제는 살짝 조정받았습니다만 오늘 다시 또 강세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삼류식품 같은 경우는 포켓몬빵인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롯데칠성이나 하이트젤로 같은 경우도 뭐 소주값에 이어서 이제 맥주값 인상하면서 강세로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시장의 좀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좀 방어주적인 음식료 섹터주들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드라마 콘텐츠 제작사들 같은 경우도 뭐 사마네트웍스나 오늘 뭐 제이 콘텐츠, 뭐 YG 엔터 같은 이런 엔터 콘텐츠,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비껴서 시장이 약간 좀 방어적으로 안전 성향의 종목들을 좀 선택하는 흐름들이 오늘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해당 섹터주들은 현 시점에서는 뭐 어떤 면에서 본다면 가장 안전해 보이는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안전해 보이는 만큼 또 뭐 지금 상태에서는 좋지만 또 시장이 또 리스크를 선호하는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점도 고려는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흐름에 있어서는 해당 섹터주들의 추세는 조금 더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탄력도는 조금 더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확진율 또 오늘 26만 명 넘게 발표 지금 막 나왔네요. 하루 사이에 7만 명 급증한 것으로 나오게 되면서 뭐 공연책의 기대감, 이런 모멘텀 가지고 있는 엔터주에 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신규 확진자 데이터 확인하시면서 리오프닝과도 묶이는 종목들 점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같이 보시죠. 건설하고 원전 정책 기대감 네, 이 부분을 반영하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 강하지는 않은데 오늘 대체적으로 빨간불이 다시 들어오고 있고요. 원전이 며칠 전에 폭발적으로 한번 시세 냈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 이런 흐름이 나오기도 했는데 꾸준하게 정책에 대한 모멘텀 가져갈 수 있는 쪽이라고 보세요? 근데 유가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 최근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들, 그다음에 또 유럽에서 선택한 뭐 그린 에너지로서 이제 원전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좀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고요. 뭐 최근에 국내 뭐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되는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건설주들 최근에 강세를 보이면서 어제도 강하게 올랐었는데요. 오늘은 살짝 조정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플랜트 같은 부분들 유가 강세에 또 기인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플랜트 같은 부분에서 좀 강세를 보이는 기업들 뭐 DNES라든지 GS건설, 뭐 현대건설 이런 부분들 최근에 좋았었고요. 오늘 살짝 조정 중이기는 합니다만은 또 오늘 아침 뭐 어젯밤인가 나온 뉴스 보면 이제 서울에 이제 아파트 고도 제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35층 제한 이 부분 좀 풀려고 하는 노력들 올 연말에 뭐 결정이 된다고는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대선 이후에 또 공급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면은 건설은 지금 유가 강세와 국내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 수혜가 좀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원전도 뭐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전 KPS 같은 경우도 어제 급등하고 오늘도 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전 같은 경우도 어제 강세 보여주고 오늘 살짝 조정이지만 앞으로 전기료 인상이라든지 원전 가동 지속 이런 부분들이 고려돼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섹터 내에서의 흐름이 건설과 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원전 관련주들이 되겠고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감도 역시 두 섹터가 다 고르게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우아한 흐름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정감 있는 플레이가 연출될 거라고 봐주셨어요. 오늘 오프닝 픽 어떻게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오늘 고용지표 상당히 밤에 발표되는 거 미국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고려해 본다라면은 저는 공격보다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방어적인 저점 매수 전략으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시장 때문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무차별적으로 뭐 싸다라고 막 사기보다는 좀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지수가 2,709포인트, 개인적으로 2,700선이 잘 유지가 되는지 오전장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미 주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서둘러서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좀 관망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분할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장중에 2,700선 잘 지지가 된다라면은 조금씩 분할 매수의 시도는 어제 오늘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종목을 따로드리지는 않겠고 섹터를 좀 따로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다폭과 대주들에 대한 관심과 오늘 장 초반에 약간 좀 빨간불을 켰다가 지금 선물 하락 때문에 지금 약세로 전환됐던 종목들이 오히려 계속 강한 종목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에 대한 선별적인 트레이딩 접근은 좀 유효하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종목별로 좀 가격 메리트를 좀 봐주시되 서두르지는 말고요. 현금 비중은 일정 부분 계속 유지하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일단 가격 우선 순위에 두고 네, 종목들 저희 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